이번에는 건강운을 보는 겁니다. 건강운. 근데 이제 건강운을 보는 방법은 건강을 보는 방법 첫 번째, 일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살핍니다. 상황을 살핀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살펴서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유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느 오행이 건강은 오행의 불균형을 잡습니다. 불균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느 부위인가? 부위. 이렇게까지는 원국을 보고 판단합니다. 원국을 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 네 번째는 시점이 언제인가? 시점. 이것은 대운이나 세운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강운은 일간 중심의 상황을 살피고 오행을 보고 부위를 결정하고 오행을 불균형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인가를 찾고 여기를 할 때 또 금묘화실을 참조합니다. 자, 건강을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조를 놓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한번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을 보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중촌, 봄이죠? 봄에 한창 가는데 기토 태어났어요, 기토. 자, 이러한 화분 위에, 그 화분이 있죠? 이게 화분을 제가 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화분 위에 나무가 이렇게 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쭉 커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커 있습니다. 화분 위에. 꽃도 피고 나무가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기토는 일정 범위의 토입니다. 범위. 즉, 지하의 색임, 즉 화분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양분이나 자양분이 한정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지하의 땅이라고 제가 기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은 무토입니다. 음출에 그래서 여기는 일정 부분 우리가 습토라고 하죠. 습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때 봄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이렇게. 거기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 햇빛이 뜨니, 뜨거운 태양이 뜨니 쑥쑥쑥 자라죠. 그런데 기토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한정된 범위라고 했죠. 기토는 한정됩니다. 기토는 한정. 그러니 여기에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데, 한정된 범위에서 나무가 더 자라니까 기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정된 범위의 땅을 따뜻하게 비춰줄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여기 떴습니다. 이렇게 목을 설기시킨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이 기토를 따뜻하게 해줘야 할 이 화가 자꾸 불이 꺼집니다. 꺼지고 있습니다. 이 목이 살려주면 되는데 이 역시 비가 내리니 목이 태양을 살리는, 불을 살리는 작용보다는 목이
추운 습목이 되고 습목. 네, 습목. 그래서 이런 습목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살리지를 못합니다. 즉, 이게 우리가 신강 신약할 때, 신강 신약할 때, 신약한데, 신약사주인데, 이 인성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신강 신약 딸 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제가 말한 그림도 이렇게 한 장 두 병에서 나무가 너무 자라는데, 비가 내리고, 태양이 따뜻한 역할을 비가 내려서 못하는 격입니다, 지금. 나무는 막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는 역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게 관이죠. 관이 다관이면 칠살이 되는 거예요, 칠살. 제가 정관과 칠살을 구분하는 것이 역할에 있다고 했죠, 역할. 그래서 이것은 이 인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꺼버리면 또, 꺼버리고, 여기를 또 합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기토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글자를 대입해서 하나씩 해보면 이 인수도 역할 못하고 이 인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무원이 된 거죠. 자, 제가 일간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죠. 신강신약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일단 일간의 상황이 위급하다. 상황이 위급하다. 자, 위급한 건 알겠는데 어느 부위냐? 아까 오행까지 이제 제가 여기서 해낸 거예요. 아까 최초에 제가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딱 토를 먼저 잡습니다. 이 토는 뭐냐? 위. 토는 위에 해당되는 부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위를 잡을 때 그러면 이게 위라고 확증을 내려면 토라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부위를 따지고 있죠. 근데 토라도 있다. 두 번째는 금묘화실. 이게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되죠. 배 쪽에 배.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위에 배 위치가 정확하게 맞떨어지죠. 그래서 위암이 걸렸습니다. 위암. 그 언제 시기냐? 기유대운 무인년입니다. 기유. 토가 들으면 이 사람이 자극을 받을 때, 아, 내가 토였구나. 그리고 묘유 충으로 되잖아요. 충. 그 다음에 정화로 달궈지고. 여기에 정화죠. 지상에 내려오면 정화입니다. 달궈지고 그게 충을 때립니다. 그러면 안 움직였던 우리 왕자 충발이라는 말 있죠. 왕자 충발. 지금 제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전이나 우리 시중에 나오는 언어를 안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신강신약이라든지 왕자 충발 강하게 원래도 여기에 유금이 허자로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묘목을 충동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운이 가을이니까 제어를 시켜놓습니다. 그래도 제어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근데 무인년에 오니까 이건 새군이죠. 대운보다 강한 게 새운입니다. 이건 환경이고요. 금을 억제합니다. 여기서 지금 금이 억제 당하고 있는데
목이 다시 와서 금을 억제합니다. 이게 인유 억제하고 있죠. 예. 대신 하늘에는 토가 와서 아, 토 부위가 문제가 있겠구나. 금이 제어를 하고 있는데 와서 목이 또 제어를 하니까 이 부위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토가. 그래서 이때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위암이 발견됐고 기묘년에 사망을 하신 겁니다. 또 목이 들어왔죠. 충하고 대운을 충하고 들어오죠. 충하고 목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때 위험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쪽은 시기를 잡는 겁니다. 시기. 그래서 이분이 이 기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화가 잘 떴는데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수기가. 수기가 잡아버리든지 충하든지 이게 문제고 여기서는 또 비가 내려서 오화가 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멀죠. 그 다음에 목이 살려줘야 되는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살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여건들을 보면서 건강운을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간의 상황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오행 불균형 그 다음에 그 부위 그 다음에 금유화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공통점이 나옵니다. 공통점. 그리고 세 번째 운을 봐서 시기를 잡아라. 시기와 이유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건강운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분은 수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수기가 천간에 떠 있죠. 수가 천간에 떠 있고 금이 약합니다. 금이 약해서 이 부분이 폐까지 이 위암에서 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건강운을 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방향과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이제 신강, 신약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신강으로 판단할지 신약으로 판단할지도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강, 신약보다는 봄에 그림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구조죠. 사주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운을 판단하는 방법을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